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결산 수정 분계, 어제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자,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두 번째 결산 수정 분계, 소모품의 정리 분계가 있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모품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쓰면은 달아서 없어지는 게 소모품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해결 처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소모품 해결 처리. 소모품 회계 처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X10 9월 1일 날에 소모품을 1,000원에 현금 구매하다. 자, 근데 결산일에 가서 봤더니 남아있는 소모품이 X1년 12월 31일 날에 남아있는 소모품 잔액이 200원, 200원이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소모품을 1,000원에 현금 구매했는데 남아있는 게 200원이에요. 1년 동안 얼마 썼어요? 800원 썼죠? 소모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에요. 자산. 소모품을 사용하면 뭐가 되냐면요. 소모품 B가 돼요. 네. 그래서 이 소모품에 대한 해결 처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먼저 구입한 시점에 소모품을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다 쓸 거라고 가정하고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입한 시점에 안 쓰고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자산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산. 그래서 회계 처리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구입한 시점에 비용 처리를 했다. 자, X1년도 9월 1일 날에 구입한 시점에 현금 1,000원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1,000원이 나갔는데 이거를 다 쓸 거라고 가정하고 전부 다 비용 처리했어요. 그러면 소모품을 다 쓸 거라고 가정하고 비용 처리했으면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소모품 B예요. 소모품을 쓰면은 비용이거든요. 소모품 B 1,000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결산일날 가서 봤더니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래요? 2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결산일날 X1년도 12월 31일 나가서 봤더니 차변에 계상되어 있는 비용 1,000원 중에서 안 쓰고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200원. 그러면은 소모품 B 200원을 없애야 돼요. 안 썼으니까. 대변에 소모품 B 2만 원을 없애고 안 쓰고 남아있는 거는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자산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차변에 소모품 2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안 쓰고 남아있는 거는 자산. 예, 소모품 2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을 다 쓸 거라고 가정하고 비용 처리했는데 결산일에 가서 봤더니 안 쓰고 남아있는 게 얼마더래요? 200원이잖아요. 비용 200원을 취소하고 차변에 뭘로 잡으면 돼요? 자산 200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구입한 시점에 자산 처리했다. 예를 들어서 자, X10 9월 1일 날에 자, 소모품을 1,000원치 샀죠? 그럼 대변에 현금 1,000원이 나가요. 근데 얘는 이제 안 쓰고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자산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면 자산이 안 쓰면 자산. 근데 결산일날 가서 봤더니 X1년도 12월 31일 날에 결산일날 가서 봤더니 남아있는 게 200원이래요. 그럼 1년 동안 얼마 썼어요? 800원 쓴 거죠. 1,000원 주고 샀는데 남아있는 게 200원이니까 800원 쓴 거잖아요. 쓴 거를 대변에 없애요. 대변에 소모품 800원을 없애요. 쓴 거만큼은. 그리고 소모품을 사용하면 무슨 B라고 했어요? 소모품 B라고 했었죠. 차변에 소모품 B 8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시점에 분개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뭐가 틀려지냐면요. 결산 분개가 틀려지죠. 비용 처리했으면은 안 쓴 것만큼을 빼면서 자산 잡고 자산 잡아놨으면은 쓴 것만큼을 빼면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모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구입한 시점에 분개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산 분개가 틀려져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자, 비용 1,000원에서 200원 빼면 비용이 얼마예요? 800원이죠. 800원. 자산은 얼마예요? 200원이잖아요. 1,000원에서 800 빼면 200원. 결론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설명은 다 드렸고 그 153페이지에 책 한번 볼까요? 책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자, 사례 보면 표에 1번에 비용 처리법이 있는데 사례 보시면은 소모품을 12,000원에 현금으로 구매하고 비용 처리하였다. 그럼 차변에 소모품비 12,000원 되어 있죠. 근데 결산일 날에 안 쓴 게 얼마가 있대요? 8,000원 있잖아요. 비용 8,000원을 빼면서 자산 잡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 자산 처리법이 있는데 그 표의 회계 처리 보시면은 소모품 12,000원 현금으로 구매하고 자산 처리하였다. 차변에 소모품 12,000원, 대변 현금 12,000원인데 사용액이 얼마래요? 4,000원이라잖아요. 그럼 쓴 것만큼을 대변에 빼야 되겠죠? 예, 대변에 소모품 4,000원 빼고 쓴 거는 뭘로 잡아요? 비용, 소모품비 4,000원. 예, 그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155페이지 볼게요. 155페이지. 155페이지 하단에 소모품 회계 처리 두 문제가 있는데 그럼 풀어보시겠어요? 자, 볼게요. 자, 소모품 회계 처리 155페이지 하단요. 자, 1번에 소모품을 취득하여 취득 시점에 소모품비로 계상하였는데 12월 31일 현재 남아있는 소모품이 50만 원이다. 취득한 시점에 비용 처리했대요. 취득. 자, 소모품을 취득한 시점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이렇게 분개를 해놨대요. 차변에 소모품비 이렇게 분개를 해놨는데 결산일 나가서 봤더니 기말에 차변에 비용 계상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안 쓴 게 얼마가 있었대요? 12월 31일 현재 남아있는 소모품이 50만 원이다. 안 쓴 게 50만 원 있잖아요. 비용 50을 빼요. 대변에 소모품비 50만 원 빼고 안 쓰고 남아있는 거는 뭘로 잡아야 돼요? 자산 잡아야 되겠죠? 차변에 소모품 150만 원. 소모품 5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 쓸 거라고 가정했는데 안 쓰고 남아있는 게 50이니까 비용 50을 빼고 차변에 자산 잡으면 되겠죠. 자, 2번에 소모품을 취득하여 취득 시점에 소모품으로 계상하였는데 기중에 사용한 소모품은 30만 원이다. 취득한 시점에 봤더니 자, 취득한 시점에 소모품을 뭘로 잡았냐면요. 자산 잡았어요. 차변에 소모품 자산 잡았어요. 기말에 가서 봤더니 기말에 사용한 게 얼마래요? 소모품을 자산 잡아놨는데 쓴 게 사용한 게 30만 원이라잖아요. 그럼 쓴 것만큼을 대변에 빼야 되겠죠. 소모품 쓴 거는 대변에 빼면서 30만 원. 소모품을 사용하면 뭐가 되냐면요. 소모품 비가 돼요. 차변에 소모품비 3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소모품을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자산, 쓰면은 대변에 떨면서 뭘로 잡아요?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4페이지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여금의 정리 볼게요. 154페이지 상단에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여금의 정리. 자, 만약에 11월 1일 날에 원재료를 샀어요. 얼마 주고 샀냐면요. 500원에 부가세 50원 내고 샀고, 자,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에 제품을 판매했어요. 제품을 얼마에 팔았냐면요. 800원에 부가세 80원. 이렇게 판매를 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부가세는 1년에 4번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1기가 있고 2기가 있는데 1기 예정, 2기 예정, 1기 예정, 1기 확정. 1기 예정이 3월 31일까지이고 1기 확정은 6월 30일. 2기 예정은 9월 30일, 2기 확정은 12월 31일이에요. 그럼 2기 확정에 대한 거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다음 달 25일인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11월 1일 날에 원재료 구매했을 때 분개가 어떻게 되냐면요. 차변의 원재료 500, 50원만큼 부가세죠. 부가세 낸 거는 VAT, 대급금 50, 대변의 현금 550이었고, 자,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에 제품 판매한 금액이 800원에 80이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 880, 대변의 제품 매출 800, 그 다음에 80원만큼의 부가세는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오는 거잖아요. 80원만큼은 뭘로 잡으면 되냐면요. VAT, 예수금 8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그럼 부가세 내야 될 게 얼마예요? 80에서 50을 뺀 30 내야 되잖아요. 이건 언제 가면 알 수 있냐면요. 결산일이 12월 31일 가면은 부가세 얼마 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결산일이 됐어요. 12월 31일 날. 12월 31일이 되면은 부가세 낼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얼마 내야 돼요? 30원. 결산 분기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어디로 빼냐면요. 얘를 차변에 빼요.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80이 빠질 거고. 자, 돌려받을 게 얼마예요? 50. 요거는 대변에 빼면 되겠죠. 돌려받으니까.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여금을 대변에 빼요. VAT 대여금 50을 대변에 빼고. 그럼 내야 될 세금이 얼마예요? 30원이잖아요. 30원. 그럼 30원을 이날에 내요? 아니면 다음 달 25일 날 내요? 다음 달 25일 날 내잖아요. 그때까지 뭘로 잡아두면 되냐면요. 미지급금 혹은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세금이다라고 해서요. 미지급금으로 써도 무방해요. 자, 이렇게 잡아놨다가 다음 달 25일이 돼요. 1월 25일이 되면은 대변에 있는 미지급 세금을 차변에 빼요. 30 빼고 대변에 현금 30.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냈으니까. 자,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여금 정리 분계를 봤는데 요거는 연대 교재 156페이지. 자, 156페이지 그 가운데 부가세 대여금하고 예수금 정리하는 분계가 있죠?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면은 156페이지 가운데 있어요. 자, 12월 31일 현재 부가세 예수금 만원과 부가세 대여금 5천원을 정리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여금,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 세금 잡으면 되겠죠. 금액은 만원, 여기는 5천원, 미지급 세금 5천원 그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산분계 저기 154페이지 가볼게요. 154페이지 이제 마지막인데 법인세 등에 대한 회계 처리 있죠. 예, 그거 한번 볼게요. 154페이지.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분계인데 법인세 분계 한번 볼게요. 자, 법인세인데 법인세는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서 법인세는 언제 내야 되냐면요.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신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는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에서는 법인세를 미리 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4월 5일경에 자,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10,000원 받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 10,000원. 근데 이자를 받을 때는 세금을 띄고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S은행이 있고 자, 갑법인이 있는데 갑법인이 이자를 10,000원 받았어요. 근데 10,000원 받을 때 1,400원만큼 세금을 띄고 8,600원을 받았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띄인 세금, 1,400원 띄인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요. 선납세금이다라고 해요. 법인세 1,400원을 띄고 받는데 이렇게 기중에 띄인 세금을 선납세금이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원래 세금이라고 하는 건 언제 내야 되는 게 맞아요? 다음 연도에 내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미리 떼간 세금, 이렇게 미리 떼간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 선납세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선납세금 1,400원 띄었죠? 띄고 이제 얼마 받아요? 8,600원 받겠죠? 차변의 현금 8,600원. 자, 이렇게 기중에 미리 띄인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 선납세금이다라고 합니다. 선납세금. 자, 그 다음에 이 반년치 있죠. 반년치. 6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반년 동안 번 돈에 대해서 8월 달에 법인은 중간에 납세액이라는 걸 내야 돼요. 중간에 납세액.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납세액으로 500원을 현금 납부했다라고 하면 대변에 현금 500원. 근데 이 중간에 납세액도 미리 내는 세금이에요. 원래 세금은 내년도 3월 달에 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야 되는데 미리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뭐가 되냐면요. 선납세금이 되겠습니다. 선납세금 500원 이렇게 분기하면 돼요. 그럼 미리 내는 세금이 얼마나치가 있냐면요. 이 원천징수 당한 세금. 그래서 원천징수 당한 게 1,400원 미리 띄은 거.
그 다음에 중간연합세액으로 얼마를 띄었냐면요. 500원. 그래서 미리 띄인 세금이 총 얼마가 있냐면요. 1,900원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게 있다가 이제 12월 31일이 돼요. 요때 가면 이제 법인세가 얼마인지 예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법인세가 얼마냐 봤더니 법인세 추산에 법인세가 한 5,000원 정도 나갈 걸로 추산이 된대요. 법인세 얼마 내야 돼요? 5,000원 내야 되잖아요.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법인세 비용 5,000원. 법인세 비용 5,000원. 자, 근데 이 법인세는 올해 내요? 내년에 내요? 내년도 3월달에 내죠. 내년도 3월달까지 뭘로 잡아두냐면요.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으로 분계하면 돼요. 자, 근데 내년도 3월달에 5,000원 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미리 낸 건 빼고 낼까요? 미리 낸 거는 빼고 내요. 미리 낸 게 1,400원하고 500원에서 총 얼마가 있어요? 1,900원 있잖아요. 차변에 잡혀있는 선납세금을 대변에 빼면 되세요. 대변에 선납세금 1,900원을 빼고 내년도에 얼마만 더 내면 되냐면요. 3,100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놓은 세금은 선납세금이 되는데 선납세금이 계상되어 있으면은 선납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연도 3월달에 내면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법인세 분계는 이렇게 되는데 이 분계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선납세금은 자산이에요. 왜냐면은 미리 내는 것만큼 나중에 세금을 적게 내잖아요. 그쵸? 네, 미리 세금을 내놨으니까 나중에 세금 얼마만 내면 돼요? 3,100원만 내면 되잖아요. 자산 잡아놨다가 나중에 떨고. 자,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법인세, 분계는 다 설명 다 드렸어요. 네,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법인세 분계가 있는데, 법인세 비용. 그거 한번 볼게요. 가운데, 156페이지 가운데 법인세 비용에 대한 분계가 있는데, 1번의 단기 법인세 추산액은 400만원이다. 선납세금 계정 잔액은 0이다. 그럼 법인세 얼마 내야 돼요? 400만원이죠.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차변의 법인세 비용 400, 대변의 계정 과목은 뭐가 돼요? 미지급 세금 400이에요. 미리 내는 게 없으니까 선납세금 떨 필요는 없죠. 자, 근데 2번의 단기 법인세 등 추산액은 3천만 원이다. 당사는 법인세 중간연합세액과 원천 납부세액을 선납세금 계정에 420만 원 계상하고 있다. 그럼 법인세 내야 될 돈이 3천만 원이니까 차변의 법인세 비용이 얼마가 와요? 3천. 자, 근데 내년도에 3천 내야 되는데 미리 내는 게 얼마가 있대요? 선납세금이 420이 있다잖아요. 그럼 대변의 선납세금 420 빼고 미지급 세금은 얼마가 잡혀야 돼요? 2,580만 원 이렇게 분계하면 되겠죠. 미리 내는 게 420이 있으니까 요거 뺀 2,580만 원만 내년도 3월에 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분계는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럼 추가로 이제 남아있는 문제를 다 풀 건데 156페이지 상단에 외화채권 및 채무의 평가부터 풀 건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일단 풀어보세요. 그 156페이지 상단에 외화채권 및 채무의 평가 1,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칠판을 지울 테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1번하고 2번. 자, 풀게요. 자, 1번에 자,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 계정 금액이 9,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럼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 얼마가 잡혀 있다라는 거냐면요. 9,500만 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대변의 장기 차입금 9,500이에요. 장부가에 장기 차입금의 장부가가 9,500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긴말에 평가했더니 평가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평가액이 지금 10만 달러죠. 10만 달러가 1달러당 850원이 된 거잖아요. 10만 달러가 1달러당 850원이 됐으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8,5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장기 차입금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얼마가 줄어요? 1,000만 원 줄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 1,000만 원을 차변에 빼요. 장기 차입금 1,000만 원 빼고 차입금 빚이 줄었으니까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난 거죠. 대변 계정 과목은 뭐가 되냐면요. 외화 한산 이익 1,000만 원. 네,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2번에 회사가 기말 현재 보유한 외화 자산은 다음과 같다.
유동 외화 자산에 대하여 일반 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처리하시오. 일반 회계 기준에 의한 적정한 기말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고 평가손익은 각각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이 있는데, 자, 보통예금의 장부가가 얼마냐면요. 자, 장부상의 금액이 보통예금이 2천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예, 장부가가 2천만 원이에요. 자, 근데 기말에 평가했더니 평가액이 얼마가 됐냐면요. 평가액은 2만 달러죠. 2만 달러가 1달러당 얼마가 된 거예요? 1,100원이 된 거예요. 1달러당 1,100원. 그럼 보통예금 잔액이 얼마가 돼요? 2,200만 원이 되겠죠. 2천만 원이던 보통예금이 기말에 얼마가 됐어요? 2,200이 됐죠. 그럼 보통예금은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200을 늘려요. 자, 그 다음 보통예금 잔액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 난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이익 난 거죠. 대변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외화, 한산, 이익 200만 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자, 아닌가? 네, 외상매출금이네. 자,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의 장부가가 얼마냐면요. 지금 장부상의 금액이 4,500만 원이래요. 자, 4,500. 자, 근데 기말에 평가했더니 평가액이 얼마가 됐냐면요. 평가액이 지금 외화로 있죠. 외화가 몇만 달러냐면요. 5만 달러예요. 5만 달러이고 결산일 날의 환율이 1달러당 얼마가 되냐면요. 1,100원이 돼요. 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5,5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4,500이던 외상매출금이 결산일 날에 평가했더니 5,500이 돼요. 외상매출금 얼마를 더 늘리면 되겠어요? 1,00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외상대금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 난 거겠죠. 네. 혹은 대변에 올 수 있는 거는 수익의 발생밖에 없잖아요. 대변 계정 과목은 뭐가 되냐면요. 외화, 한산, 이익 1,000만 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156페이지 하단에 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1, 2, 3번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2번하고 3번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세요. 156페이지 하단에 1, 2, 3번 문제 저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 2번하고 3번은 하지 않았나? 했죠? 네.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볼게요. 자, 하단에 1번에 5천만 원에 취득한 매도 가는 증권 500주의 결산일 현재 한 주당 시가가 12만 원으로 평가된다. 결산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5천만 원짜리가 기말에 얼마가 됐대요? 한 주당 12만 원이 됐으니까 6천만 원 된 거죠. 그럼 차변에 있는 매도 가는 증권이 5천이 든 게 6천이 됐으니까 1,000만 원 늘려줘야 되겠네요.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1,0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적 계정 과목은 뭐가 되냐면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 1,00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자, 2번, 157페이지 상단에 2번 했었던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5년 기말평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취득을 2014년 8월에 했는데 2014년 8월에 취득을 했죠. 했을 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 얼마 주고 샀냐면요. 5천만 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5천. 네, 대변의 현금 5천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2014년 12월 31일 됐더니 시가가 얼마가 됐냐면요. 5천이 든 게 얼마가 됐어요? 4,600이 됐으니까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 없으면 돼요? 400만 원.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이죠. 예,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400. 이거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자, 그 다음에 2015년 말이 돼요. 2015년 말이 됐더니 시가가 얼마가 됐냐면요. 자, 요때는 5천. 요때는 4,600. 요때 가서 봤더니 시가가 5,200이 됐다죠. 그러면 얼마를 더 올리면 돼요? 600을 더 올리면 되겠죠. 그럼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600이고
대변 계정 과목은 뭐가 와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이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60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비용이고 단기 수익이고 이렇죠. 자, 근데 3번 보면은 3번은 매도 가는 증권이잖아요. 자, 매도 가는 증권은 좀 다르죠.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5천, 대변에 현금 5천. 자, 평가가 얼마만큼 평가 손실이에요?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400 빼고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400 나오겠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400이에요. 자, 이거는 단기에 손실 난 건 아니죠. 일단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들어가 있는다라고 했어요. 실현된 손실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2015년 갔더니 매도하는 증권이 얼마가 더 늘어나요? 4,600이 된 게 5,200이 됐으니까 600을 더 늘리죠. 그럼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 평가액 600을 잡아야 되는데 잡으려고 봤더니 옛날에 손실 잡아놓은 게 얼마가 있어요? 400 있죠. 요거는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도 계속 있는 개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얘를 일단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겠죠. 차변에 있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 400을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 200을 뭘로 잡냐면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 20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네, 있는 걸 없애고 평가액 잡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유동성 대체가 있죠. 볼게요. 그 밑에 유동성 대체 분개가 있는데 1번 제1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1,000만 원은 결산일 현재 1년 내일 하한기일이 도래하므로 유동성 대체를 하다.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은 그 계정 과목을 뭘로 바꿔야 돼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야 되겠죠.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을 어디로 빼면 돼요? 차변에 빼면 되겠죠. 차변에 장기 차입금 1,000만 원을 빼면서 계정 과목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요. 유동성 장기 부채 1,0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은 계정 과목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야 되잖아요. 옛날에 이런 거 했었죠. 자, X1년, X2년, X3년이 있다라고 했을 때 X1년 7월 1일 날에 2년 만기로 500원 차입했다라고 할게요. 차변에 현금 500원, 대변에 장기 차입금 500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X 1년도 말 현재에서는 여전히 만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예, 1년하고도 6개월이 남았죠. 근데 요때 와서 봤더니 X 2년도 12월 31일 와서 봤더니 만기가 몇 개월 남았어요? 6개월 남았죠? 그럼 이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는 걸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을 차변에 빼면서 계정 과목 뭘로 바꿔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꾸는데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단기 차입금하고 장기 차입금은 차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지금은 장기 차입금이 든 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니까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가부적 계정의 정리가 있는데 두 문제 있죠.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현금 가부적 계정의 정리. 자, 볼게요. 1번에 기존 현금 시제가 부족하여 현금 가부적으로 계상하였던 금액 5,000원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단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다. 현금 시제가 부족하니까 현금 가부적이 차변에 있었겠어요? 대변에 있었겠어요? 차변에 있었겠죠. 현금 시제가 부족하니까 대변에 현금을 떨고 계정 과목을 차변에 현금 가부적 이렇게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요거를 원인을 알면은 원인 떨면서 차변의 원인. 그 다음에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히면은 현금 가부적 떨면서 현금 가부적 떨고 계정 과목을 차변에 뭘로 잡아야 돼요? 잡손실이죠. 차변에 잡손실 5,000원, 대변에 현금 가부적 5,000원. 자, 2번에 장보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많아서 현금 가부적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던 금액 4만 원 중 32,000원은 제품 매출 계약금으로 수령한 금액이었으며 잔액은 결산일까지 그 내역을 알 수 없다. 현금이 더 많다죠. 더 많으니까 차변의 현금. 네, 많은 것만큼 대변에 뭘로 잡아놨겠어요? 많은 게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가부적 4만 원 이렇게 분개해놨겠죠. 요거에 대한 원인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변에 있는 현금 가부적을 차변에 빼요. 현금 가부적 4만 원을 빼면서
대변에 그 원인을 적으면 되는데 원인이 뭐였냐 봤더니 32,000원은 제품 매출 계약금으로 수령한 금액이었으며 제품을 판매하고 계약금 받은 거니까 계정 과목 뭐겠어요? 선수금이겠죠. 네, 선수금 32,000원. 나머지 8,000원만큼은 원인을 밝혔대요? 못 밝혔대요? 결산일까지 그 내역을 알 수 없으니까 돈 받은 거에 대한 원인을 못 밝혔으니까 뭘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잡이익 8,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가부죠. 떨면서 원인 결산일까지 못 밝힌 거는 잡이익. 자, 그 다음에 밑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것도 다 배웠던 건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에 퇴직급여 추계액은 2천만 원이다.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0원이다. 자, 우리가 퇴직급여 결산일 날에 퇴충 설정하는 분개하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분개를 해요. 뭘 구해야 되냐면요. 추계액을 구해야 돼요. 자, 퇴직금 추계액을 구해야 되는데 자, 추계액이 얼마냐 봤더니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만큼의 퇴직금이 지금 나간 거예요?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나갈 것 같은 거죠. 여기에 대한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회계 처리. 회계 처리가 퇴충 잔액이 하나도 없었다. 퇴충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자, 얼마나치 분개를 해야 돼요? 2천만 원치만큼 분개를 해야 되겠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변에 뭐가 와요? 퇴직급여죠. 퇴직금이니까 차변에 퇴직급여 2천. 대변에 현금이 나가는데 이날에 나가는 건 아니니까 대변에 뭘로 잡아놔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2천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퇴충잔액이 예를 들어서 0이 아니라 지금 얼마래요? 하단에 봤더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200만 원이죠. 만약에 1,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분개를 얼마나치만 더 하면 돼요? 2천만 원이 추계액이니까 800만 원만 더 분개하면 되겠죠. 차변에 퇴직급여 800, 퇴직금 800이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80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이제 대손 충당금 설정.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결산 분개.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결산일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의 1%에 대하여 대손을 예상하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결산 정리 분개는 자, 얘도 일단 뭘 구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은 대손 충당금 설정을 먼저 대손 추산액을 구해야 되겠죠? 대손 추산액. 근데 대손 추산액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뛴 거예요? 뛸 것 같은 거예요? 뛸 것 같은 거죠. 자, 뛸 것 같은 금액이 얼마인지 봤더니 자, 외상 매출금이 있죠, 일단. 자,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은 뛸 것 같은 금액이 1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몇 프로래요? 1%라잖아요. 100만 원의 1%인 얼마가 지금 뛸 것 같은 거예요? 만 원이 지금 뛴 게 아니라 뛸 것 같은 거죠. 자, 그 다음 받으럼 따로따로 해야 돼요. 지금 매출 채권에 대한 걸 물어봤으니까. 받으럼은 잔액이 얼마가 있냐면요. 받으럼은 300 있죠. 자, 여기에 몇 퍼센트가 지금 뛸 것 같더래요? 1%. 그럼 받으럼은 뛸 것 같은 금액이 얼마가 돼요? 3만 원인 거죠. 뛴 게 아니라 뛸 것 같은 거죠. 자, 분개는 어떻게 되느냐? 회계 처리. 자, 먼저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은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인데 자, 금액을 얼마로 잡으면 되냐면요. 뛸 것 같은 금액이 만 원인데 이미 뛸 거라고 잡혀 있었던 금액,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었더래요? 세 번째 줄 갈로에 보시면 단 대손 충당금 잔액, 외상 매출금은 5,000원, 받으럼은 2,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외상 매출금이 5,000원만큼이 이미 잡혀 있었으니까 추가로 얼마나치만 더 분개하면 돼요? 5,000원치만 더 분개하면 되겠죠. 차변의 대손 상각비 5,00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5,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고 받으럼도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인데 뛸 것 같은 금액이 3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미 잡혀 있었던 금액이 얼마래요? 받으럼은 2,000원만큼이 이미 잡혀 있었다잖아요. 그럼 추가로 얼마나치만 더 분개하면 돼요? 28,00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28,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2번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좀 칠판을 지우고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은 결산일 현재 매출채권 잔액의 1.5%에 대하여 대손을 예상하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결산정리 붕괴는 물어봤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있냐면요. 17억 7,600만 원 있네요. 자, 대손 추산액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대손 추산액. 자, 외상 매출금 17억 7,600. 17억 7,600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지금 뛸 것 같대요? 1.5%. 그럼 뛸 것 같은 금액이 얼마냐면요. 이거 구해보면은 17억 7,600의 1.5%죠. 예, 2,600 맞아요. 2,664만 원. 2,664만 원이 뛸 것 같은 거죠. 자, 그 다음 바드럼. 자, 바드럼 잔액은 지금 얼마가 있냐면요. 4억 2,900만 원 있죠. 4억 2,900이고 여기에 몇 퍼센트가 뛸 것 같다라는 거예요. 1.5%. 그럼 요 금액이 얼마냐면요. 4억 2,900 곱하기 0.02로 하면은 643만 5천 원이네요. 643만 5천 원이 뛸 것 같은 거죠. 자,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붕괴. 자, 먼저 외상 매출금. 차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에 뭘로 잡으면 돼요? 대손, 예, 충당금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 지금 뛸 것 같은 금액이 얼마예요? 2,664만 원이죠. 그럼 2,664만 원이 지금 뛸 것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미 뛸 거라고 잡혀 있었던 금액이 얼마예요? 2,472만 원이죠. 그럼 추가로 얼마나치만 더 붕괴하면 되냐면요. 이거 빼면은 192만 원. 예, 192만 원어치만 더 붕괴하면 돼요. 자, 근데 바드럼은 있잖아요. 바드럼은 붕괴가 이미 너무 많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래요? 652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올해 와서 봤더니 추산액이 643만 5천 원이죠. 얼마가 더 많이 되어 있는 상태냐면요. 8만 5천 원이 더 많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빼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옛날에 붕괴가 차변의 대손 삼각비 652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652만 원 되어 있었으니까 얼마를 지금 잡아 빼야 되냐면요. 8만 5천 원. 8만 5천 원, 8만 5천 원 빼야 되겠죠. 너무 많이 잡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잡혀 있는 대손 충당금 중에서 8만 5천 원 차변에 빼고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대손 삼각비 중에서 8만 5천 원 대변에 빼야 되는데 자, 대손 삼각비를 8만 5천 원 빼죠. 근데 우리가 뺄 때는 계정 과목을 요걸로 안 쓰고 뭘로 쓴다라고 했어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쓴다라고 했었죠. 대손 충당금 환입 8만 5천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자, 얘는 성격이 뭐라고 했냐면요. 만약에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에 대한 환입이면은 얘는 판관비 차감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 차감 계정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단기 대여금이나 미수금에 대한 환입이었으면 영업의 수익이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저기 어디야?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에 대한 환입이니까 계정 과목의 성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계정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결산 수정 붕괴 시험에서 나올 만한 거는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요. 뒤에 이제 실기 쪽으로 갈 거예요. 실기. 자, 실기를 가는데 뭐 실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결산할 때는 무슨 결산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요. 수정 결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자동 결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수동 결산 다음에 자동 결산인데 책을 볼까? 책에
자, 645페이지죠. 645페이지에 결산이 있는데 645페이지 결산 보시면은 결산할 때 순서가 1단계는 수동 결산, 2단계는 자동 결산, 그 3단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뭐 재무제표 확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하는 순서 있잖아요.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해볼 건데 요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645페이지부터 나갈게요.